당신주의 감정 수업 45번째 쾌감. 포기할 수 없는 허무한 찬란함. 마음과 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상이한 전통이 있다. 마음의 기쁨만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고 몸과 마음의 기쁨 모두를 중시하는 전통도 있다. 정신주의라고 불릴 만한 전자의 경우 마음의 능력과 몸의 능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는 몸의 기쁨을 희생하는 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다. 결국 성적 쾌락은 정신적 쾌락의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서양과 동양의 주류 문명권,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교의 정신주의가 표방하는 입장이다. 반면 관능주의라고 불러도 좋을 후자의 전통은 몸과 마음의 능력이 정확히 비례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몸이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들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 전통에서는 성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은 우리 삶의 동일한 쾌락의 두 가지 표현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남미 문학이 가진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몸의 쾌락이 마음의 쾌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쾌락은 관능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조르지 아마두의 소설 도나 플로르와 그녀의 두 남편도 마찬가지다. 도나 플로르라는 매력적인 여성이 삶의 희열을 두 가지 기쁨,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몸의 기쁨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약사이자 신사인 테오도로와 재혼했지만 플로르는 이미 고인이 된 첫 번째 남편 바지뉴를 잊지 못한다. 오히려 테오도로와의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그녀는 바지뉴를 더욱 갈망하게 된다. 두 번째 남편은 그녀에게 정신적 기쁨을 제공하지만 육체적 기쁨은 전 남편만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열망이 너무 컸던 탓일까? 바지뉴의 일종의 환각이나 유령의 형식으로 플로라 앞에 나타나더니 남의 아내가 된 그녀를 당당하게 다시 유혹한다. 물론 처음에 도나는 바지뉴의 유혹에 저항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점점 육체적 기쁨이 없다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쁨도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이런 그녀의 깨달음은 바지뉴의 입을 통해 명료하게 표현된다. 당신의 집, 부부간의 정절, 존경, 질서, 배려, 안정, 그런 걸 주는 건 그자의 몫이야. 그자의 사랑은 고상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당신이 행복하려면 그게 필요해.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려면 내 사랑도 필요하지. 이 음탕하고 못되고 삐뚤어진 사랑, 난삽하고 거친 사랑, 당신을 괴롭히는 사랑이. 그는 당신의 외면적 얼굴, 나는 당신의 내면적 얼굴. 당신이 외면할 방법도 모르고 그럴 수도 없는 연인이야. 우리는 당신의 두 남편, 당신의 두 얼굴, 당신의 긍정적인 면이자 부정적인 면이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둘 다 필요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속이란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순간이란 시간이다. 지속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시간을 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안겨준다. 반면 순간은 첫 만남처럼 과거 자신의 안정적인 모습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순간이라는 용어와는 조금 다르다. 1초, 1초, 그렇게 흘러가는 시계의 초침이 가리키는 것이 순간이 아니다. 초침의 누적으로 분침이 움직이고 분침이 쌓여서 시침을 움직이는 지속의 시간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 바로 그때가 순간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를 보자마자 인생이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서 결코 과거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순간인 셈이다. 지속의 시간은 결혼 생활에서 쉽게 확인된다. 왜냐고? 결혼 생활은 질서와 조화 그리고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순간의 시간은 열정적인 연애를 통해 폭발한다. 연애란 결혼과는 달리 무질서, 격정 그리고 환희의 감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로르는 지금 지속되는 결혼 생활에 지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첫 번째 남편 바지뉴가 지속에 나태한 매너리즘을 파괴하는 환상으로 그녀 앞에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굳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환상도 억압된 것이 연극적으로 실현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속과 순간은 항상 서로를 배경으로 해서만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되는 시간이 있어야 그것을 끊어내는 순간의 시간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가능할 것이고, 반대로 순간의 시간에서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의 시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여주인공의 이름을 플로르라고 지은 것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플로르, 그것은 바로 꽃 아닌가? 그렇다. 지금 작가는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러니까 꽃으로 활짝 피는 순간을 문학적으로 포착하려는 것이다. 하긴 꽃만큼 순간의 시간을 상징하는 비유가 또 어디 있을까?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것은 바로 마음과 몸이 동시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아닌가? 스피노자는 이런 감정을 쾌감이나 유쾌함이라고 말한다.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되는 기쁨의 정서를 쾌감이나 유쾌함이라고 한다.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감정은 몸과 마음 그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당연히 기쁨도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면 몸이나 마음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기쁨으로 충만할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쾌감으로 전율할 때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이다. 바지니의 유혹을 긍정하는 순간 플로르는 꽃처럼 피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바지뉴라는 환각으로부터 플로르가 꽃으로 피어날 수 없는 법, 살아있는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녀는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결국 플로르는 남편 테오도르와도 격식에서 벗어난 진심으로 결합하는 섹스를 통해 바지뉴라는 환각 없이도 육체적 희열을 얻는 데 성공한다. 바로 그 순간 바지뉴라는 유령은 눈사람처럼 녹아 사라진다. 바지뉴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간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바지뉴라는 환각이 깨닫게 해준 육체적 기쁨, 그러니까 관능적 기쁨의 중요성은 영원히 플로르와 함께 할 테니까. 어쩌면 바지뉴가 사라진 것은 그녀의 내면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몸을 통해 기쁨을 얻었기에 바지뉴를 원하던 욕망이 충족되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그래서 플로르의 다음 절규는 중요한 것이다. 나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의 사랑 없이는. 차라리 그이와 함께 죽는 게 나아요. 그를 곁에 둘 수 없다면 길을 지나는 모든 남자한테서 필사적으로 그를 찾을 거예요. 나는 모든 남자의 입에서 그의 맛을 찾으려 애쓸 것이고 굶주린 늑대가 되어 울부짖으며 거리를 쏘다닐 거예요. 그이가 곧 나의 덕이에요. 사랑은 정신적일 때 위대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플로르의 다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남편에게서 바준으로 상징되는 관능적인 쾌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녀는 기꺼이 다른 남자들에게서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돌아보면 정신적인 사랑이란 사실 과거 자신에게 관능적인 쾌감을 안겨주었던 사람에 대한 아련한 기억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지. 그러니까 정신적 사랑은 사랑의 기억만을 추억하는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직하게 스스로 되물어보자. 만일 몸과 마음이 함께 어울려 극한의 쾌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면 당신은 과연 한때 자신에게 그런 쾌감을 안겨주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무료하게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한때 꽃을 피웠던 기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꽃을 피울 것인가? 조로지 아마도도 상징되는 남미의 정신은 도전적으로 진지하게 묻는다. 당신은 자신의 바지뉴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새롭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